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 루시드 비전 랩스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강의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어떤 이 기그이 비전에 대한 어떤 기술과 저희 루시드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모스 센서의 고화소 및 고속화에 따른 기그이 비전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서 루시드에서는 앞으로 기그이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비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루시드 비전에 대한 회사를 소개해드리면은 우선 루시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루시드 모터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루시드는 2017년 캐나다 리치몬드에서 시작된 회사이며 지금까지 기그 인터페이스 기반의 산업용 비전 카메라를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모듈형 타입의 피닉스 모델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5기그의 제품을,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10기그의 제품을,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기그의 제품을 업계 최초로 내놓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SWIR, UV, 3D TOF 카메라 등 다양하고 유니크한 제품을 선보여 왔었습니다. 우선 루시드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각 지역마다 영업 및 기술 지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100여 개가 넘는 모델을 캐나다 본사로부터 생산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루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군들은 크게 기그의 비전 속도, 즉 밴드위스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으며 왼쪽 맨 위부터 피닉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듈형 타입으로 디자인된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 구조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트라이톤 모델 같은 경우는 1기그의 제품으로 방수 방진 IP67이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존 트라이톤 대비 속도를 2.5배 증가시킨 트라이톤 2 모델과 5기그의 속도를 지원하는 아틀라스 모델, 그리고 10기그를 지원하는 아틀라스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TOF 센서를 이용해서 사물의 뎁스를 보기 위한 헬리오스 제품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금일 발표 주제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그의 인터페이스와 다른 인터페이스들 간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루시드에서 최근 계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2.5 기그의 제품에 대한 내용과, 세 번째 내용으로는 기그 2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패킷 로스에 대한 문제와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면은 FA 영역에서는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은 초기에는 아날로그 타입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파이어 와이어로 불리는 디지털 방식이 적용이 되었으며, FA 독자 규격으로는 카메라 링크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에 사용이 되던 기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비전에 적용이 시작됐으며, USB 3도 접근의 용이성과 고속의 밴드위스를 지원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그와 USB 3 속도의 편의성으로 인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파이어와이어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FA 독자 규격으로서 CXP 기술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카메라 링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CXP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FA 시장에서의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PC 인터페이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었고, 현재는 서너 종류의 인터페이스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FA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 카메라 인터페이스별 대역폭에 따른 비교입니다. 루시드에서는 해당 대역폭을 미드, 로우, 하이 이렇게 세 개의 레인지로 우선 구분해 보았고요.
로우에서는 2.5기가의, 그리고 미드 레인지에서는 10기가의, 그다음 하이 엔드에서는 25기가로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CXP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레인이 적용이 되어서 밴드위스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드 레인지에서는 CXP6 2레인을, 그리고 CXP12 4레인을 하이 인터페이스로 우선 분류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25기가와 CXP12 4레인이 밴드위스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같은 하이엔드로 분류해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현재 비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니 센서의 라인업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니 센서에서 제공하는 센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속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의 밴드위스를 지원한 하이스피드 제품군과 그에 반해 저속의 밴드위스를 지원하기 위한 스탠다드 스피드 제품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소니로부터 출시되고 있는 산업용 비전 카메라 센서들을 보면 가장 대역폭이 높은 제품으로 4세대 센서의 대역폭이 20Gbps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니 4세대 하이스피드 대역폭은 저희 25기가의 인터페이스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CSP12 4레인을 지원하는 센서들이 시장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두 인터페이스 간의 속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로 같이 25기가와 CSP12 4레인을 같이 하이엔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USB 3하고 2.5기가를 같이 왜 로우엔드로 분류해 놓았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소니 2세대, 3세대, 부분적으로 4세대 센서까지 스탠다드 스피드로 지원이 가능한 센서들이 대부분이고 2.2기가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인터페이스 모두 PC상에서 추가적인 어떤 장치 연결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같은 로우 엔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소니 센서 라인업을 보신 분들은 소니 센서에 대한 5세대 센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5세대 센서를 보시면은 제품 라인업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고 스탠다드 스피드 제품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2.5기가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니 외에 다른 센서를 제가 다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소니 센서에 그 다음 많이 쓰이는 센서가 아마 G픽셀 센서들이 있을 텐데 GMAX 0505나 GMAX 2509만이 25기가를 넘어가는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 아직 시장에서는 25기가 이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센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센서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25기가로도 현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밴드위스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시드에서 지금 다른 카메라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2.5기가에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네트워크 카드웨어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의 2.5기가의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드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뿐만 아니라 스위치 허브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5기가는 2.5기가 칩셋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네트워크 칩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인텔과 리얼텍에서 이미 2018년도부터 공급이 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다양한 주변 기기에서 먼저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CPU의 온보드 상태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5기가 칩셋 출시는 산업용 PC 업계에서도 영향을 주어서 다양한 산업용 PC에 2.5기가의 제품을 적용하고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백호라는 대만 회사에서 출시된 모델인데요. 거기에서도 2.5기가의 6포트짜리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AIDC 업계에서 머신 비전 쪽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넓히고 있는 지브라에서도 2.5기가의 제품을 지원하는 산업용 PC 제품을 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산업용 PC를 제공하는 넥스버라는 곳에서 누보 9000이라는 모델의 6포트를 지원하는 산업용 PC 2.5기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고윈이라는 곳에서는 심지어 미니 PC임에도 불구하고 3포트짜리 2.5기가의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용 데스크탑에서도 보면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2.2기가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 특히 뭐 레노버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아수스에서 나온 온보드 형태로 2.5기가의 속도를 지원하는 미니 PC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라우터 허브나 소켓 타입으로 된 소켓 타입으로 된 2.5기가를 지원하는 어떤 제품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노트북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국내 노트북 시장의 트렌드는 가볍고 슬림한 형태로 노트북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더넷 포트가 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워크스테이션급이나 아직 게이밍 노트북 등에서는 하이엔드 성능 제품들에서는 아직도 이더넷 포트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한 제품들에서는 2.5기가의 포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스나 기가바이트, AS락 등 유명한 메인보드 제조사들은 이미 메인보드 업계에서도 2.5기가의 제품을 이미 출시를 하고 있었으며, 아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2.5기가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보시면은 유선랜 시장에서는 이미 2.5기가의 속도가 1기가비트 속도를 서서히 대체하면서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FA 카메라 영역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1기가를 사용하셨던 환경에서라면은 큰 비용의 투자 없이 쉽게 2.5기가로 변경이 가능하고, 2.5배 속도의 어떤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변화를 루시드는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캐치해서 이러한 것들을 트라이톤2라는 제품군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당사에서는 2.5기가의 제품이 지원되는 제품이 7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과 비교해서 2배 이상으로 다양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새로 출시될 예정인 이벤트 베이스 카메라 또한 최적의 성능과 속도를 내기 위해서 2.5기가의 라인업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최소 5개 모델 이상의 2.5기가의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고 있는 소니 IMX 992, 993, 5MB, 3MB 해상도를 지원하는 SWR 카메라에도 2.5기가 제품 라인업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루시드는 올해 말까지 기존 대비 거의 3배 이상의 2.5기가의 제품들을 준비하면서 이 FA 시장의 리드로서 나아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카메라인데요. 이건 이벤트 베이스 카메라라고 불리는 카메라고요. 해당 카메라는 우선 프로피시 4세대 EVS 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니 IMX 646, 637 센서가 적용된 카메라입니다. EVS 카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픽셀 하나하나가 빛의 어떤 변화, 그 빛의 양과 방향성, 어떤 속도 정보 등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기존 카메라와는 다르게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카메라는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이거는 10,000 프레임 이상의 아니면 그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또한 120dB이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의 대응 또한 좋은 카메라라고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카메라를 적용하실 수 있는 분야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나 오브젝트 트래킹할 수 있는 곳, 그다음 진동 측정, 고속의 카운팅,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적합한 카메라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이게 지금 저희 루시드 밑에 1층 B홀 부스에서 현재 데모 전시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그이 비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패킷 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킷 로스란 이더넷 네트워크 프로토콜 전송을 위해서 소분된 데이터가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그이 비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패킷 로스가 발생하면 실제로 수신된 이미지는 노이즈 형태로 보이거나 화살표 방향에 보이시는 그런 이미지가 깨진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킷 로스에 대한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영향과 하드웨어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카메라 설정, 그리고 PC 설정, 그리고 CPU 부하,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그이 비전은 그 기술 자체의 뿌리가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통신에서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노이즈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 준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꼬임이나 트위스터 케이블의 풀림 같은 거, 그리고 케이블에 꺾이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조심을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패킷 로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이제 보여줄 때, 예로서 저러한 것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특히나 고속의 밴드위스를 먼 거리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케이블이 지원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적절한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네트워크 카드 또한 충분히 검증된, 그리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 가능한 그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패킷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네트워크 허브를 통하여 사용했을 때 같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허브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패킷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USB3나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CXP나 링크는 카메라와 포트를 1대1로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패킷 로스를 보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허브를 사용함으로써 보여지는 문제는, 이렇게 카메라가 허브를 통해서 허브에서 사용하는 최대 밴드위스를 데이터를 보내고, 그것을 허브가 다시 호스트로 PC로 보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역폭을 지원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결은 허브보다는 가능한 한 그 네트워크 카드 각 포트별로 연결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허브를 쓰게 될 경우에는 각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해서 최대 속도보다 낮은 세팅으로 하셔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프레임 레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제 20 프레임짜리면은 4개가 연결됐을 때 카메라 하나당 5프레임씩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프레임 레이트를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는 각 카메라의 패킷이 카메라마다 다른 순서로 동시에 보내지는 것보다는 차별성을 둬서 보내줄 수 있도록 패킷 딜레이를 옵션을 줘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설정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PC상에서 설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킷 전송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의 장점은 전송 오류 발생 시 이제 눈에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확인이 쉽고요. 재종성이 또 용이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데이터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마다 헤더가 이제 추가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재수집 등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패킷 전체가 결손 시 시각적으로 눈에 확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패킷마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헤더 필드라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패킷에 들어가 있는 헤더 정보에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하고 발신지 주소, 그다음 수신지 주소 등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헤더 사이즈는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해서 20바이트 정도로 되어 있지만 옵션에 따라서는 60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에서 PC 또는 호스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패킷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전보 프레임이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1500바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이 디폴트된 패킷 사이즈를 최대한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패킷 사이즈를 늘려줌으로써 전체 이미지,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은 매 패킷마다 존재했던 헤더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든 헤더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보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더 패킷 사이즈를 늘릴 수 있으니까 호스트 사이드에서 정렬하는 과정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패킷 사이즈라는 것이 전보 프레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용어는 OS 버전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전보 프레임, 전보 패킷, MTU도 이제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옵션은 카메라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드리면 카메라 제조사에 드리는 소프트웨어나 SDK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PC에서 직접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옵션이 좀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찾을 때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치 설정, 고급 설정, 전보 패킷 그러한 스텝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권장드리는 거는 네트워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대 버퍼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데이터 손실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는 CPU 로드가 있고요. CPU 부하가 어떻게 패킷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화면과 같이 봐주시면은 우선 패킷 로스를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주어진 환경은 인텔 i3 CPU에 16GB 메모리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루시드 10GB 인터페이스 24메가픽셀 카메라 한 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왜 CPU 부하가 패킷 로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는 CPU가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전송에 매우 크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전송된 데이터를 PC 쪽에서 받으면은 헤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을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복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CPU 다른 프로세싱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패킷 전송에 영향을 미치고 그 데이터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아까 그 세팅된 아까 주어진 환경 PC에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선 지금 보시면 CPU 한 대 카메라를 연결해서 돌렸을 때 현재 이 카메라만 돌아갔을 때 CPU 리소스는 약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카메라는 일반 UDP 모드로 연결된 상태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스타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시네벤치라는 벤치마크 툴을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벤치마크 툴은 CPU의 퍼포먼스 최대로 사용을 해서 돌아가는 툴이기 때문에 우선 아마 이 벤치마크 툴이 도는 상황에서는 CPU가 100% 풀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UDP 모드 상황이고요. CPU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에러가 나는 것들을 이제 로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싱 프레임과 그리고 에러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영상으로도 지금 화살표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패킷 로스가 발생해서 이미지가 깨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패킷 로스에 대한 요인으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케이블을 포함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과 여러 대의 카메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PC 설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PU 로드로 인한 영향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RDMA라는 기술이고요. 참고로 이 루시드에서는 작년에 이 RDMA라는 기술을 비전 카메라 업계 최초로 카메라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해당 기술은 비전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외국에 있는 미디어 매체가 매년 주관하는 VSD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통해서 그 한 해 동안 출시된 제품들이나 기술 중에 최고 혁신 상을 수여하는 그런 수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루시드 에지 RDMA라는 기술은 최고의 어떤 혁신 기술로서 플래티늄상 대상을 받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RDMA라는 이 의미는 이제 원격 직접 메모리 액세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통신 방식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CPU 개입 없이 메모리 간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게 하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통신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통신할 때 CPU가 개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RDM에서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는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데이터 복사는 CPU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송 속도와 데이터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고성능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아니면 클라우딩 컴퓨터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성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RDMA 기술의 어떤 원리를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PC 쪽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버를 노드 1으로 보고 PC 쪽을 노드 2로 봤을 때 노드 1의 CPU가 DMA 컨트롤러, 결국 네트워크 카드겠죠. 컨트롤을 통해서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는 메모리에서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이것을 이더넷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노드 2 이제 PC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를 토대로 노드 2 메모리에 바로 다이렉트로 기록을 하고요. 전송이 이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은 노드 1과 노드 2가 각각의 CPU에게 이제 전송이 완료되어 있다는 그 메시지만 이제 보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 왼쪽 서버 메모리로부터 클라이언트 메모리까지 직접 CPU에 간섭 없이 다이렉트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개념 자체가 RDMA라는 기술입니다. 루시드에서는 이러한 RDMA 기술을 비전 카메라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카메라 내에 있는 CMOS로 들어온 영상이 카메라 내 FPGA를 통해서 호스트 PC의 네트워크 카드로 같이 보내면서 이 CPU의 어떤 개입 없이 복사나 재배열 없이 바로 메모리로 라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PU 프로세스의 개입 없이 데이터 처리량이 높아지고 데이터 전송의 지연 시간도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RDMA가 적용돼서 CPU 로드와 패킷 로스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아까는 UDP였는데 지금 이번에 RDMA로 세팅을 한 거고요. 보시면 CPU는 현재 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뒤 백그라운드로는 시네벤치 벤치마킹 툴이 풀로 돌면서 지금 CPU 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현재 한 1시간 이상을 테스트했을 때 여전히 아까와는 다르게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로고상에서도 미싱 프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동일한 사양의 PC 환경이고요. 이번에는 10기가의 24메가바이트 픽셀 24메가짜리 카메라를 2대를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이런 기그의 비전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2대의 카메라, 10기가짜리 25메가짜리 카메라를 2대 정도만 연결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마 패킷 로스가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사양 PC에서 2대의 카메라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프로그램 2대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DMA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카메라 2대만 돌린 게 아니라 벤치마크 툴까지 백그라운드로 현재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는 마찬가지로 100% 풀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70만 번 정도인데 이 정도 수치면은 이거는 약 20시간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20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지만 보시면은 이제 뭐 미싱 프레임이나 에러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좋지 않은 경험으로 알고 있던 패킷 로스에 대한 문제를 루시드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비전 카메라에 적용함으로써 기그의 비전에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 10의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은 모두 RDMA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시드 카메라하고 RDMA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 25기그의 제품에도 RDMA 기능을 당연히 적용하게 될 거고요. 현재 25기그의 네트워크 카드는 이미 많이 이미 저희는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루시드에서 바라보는 FA 카메라에서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로우엔드 영역에서는 2.5기그 이와 USB 3가, 그리고 미드레인지에서는 10기그 이하고 CXP6 투레인이, 그리고 하이엔드에서는 25기그 이하고 CXP12 4레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우엔드는 앞으로 1기가비트에서 2.5기가로 재정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패킷 로스의 급절과 기그 비전의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서 RDMA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RDMA 기술은 저희 루시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트워크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비전 시장에 적용을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스탠다드 그룹에서 참여하면서 이거를 좀 기그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나가서 계속 표준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것으로는 현재 저희 루시드에서는 TOF 카메라라는 3D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헬리오스 2라는 모델이 기본 베이스 모델이고요. 헬리오스 2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헬리오스 2 플러스라는 하이스피드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과 헬리오스 레이는 이제 야외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와이드 같은 경우는 화각을 2배 넓혀서 전체 FOV는 4배가 넓어지는 그런 제품도 있고, 헬리오스 2에다 RGB 카메라를 같이 붙여서 RGB 키트 형태로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